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저희 병원에 실려온 68세 김영자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랑 포도를 먹었는데요. 그게 독이었다니. 정말이에요. 김영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혈당이 350까지 치솟아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던 분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동약과 같은 과일을 드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 35년 경력의 노인, 의학 전문의 양승혜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저 역시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고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인 제가 당뇨라니. 그때부터 저는 과일과 노화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제약회사와 일부 의료계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특급 비밀입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과일 4가지와 반드시 먹어야 할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병원비 5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특별한 과일 섭취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를 찾아온 72세 박순례 할머니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10년간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며 매달 약값만 30만 원씩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저에게 자신의 식습관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 2개씩 먹고 오후에는 포도 1송이를 간식으로 먹어요.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박순례 할머니의 건강을 망치고 있던 주범이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신장 기능은 젊을 때의 70%로 떨어집니다. 간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정 과일을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380%나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실을 대부분의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슬프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운영이 됩니다. 예방보다는 치료가 돈이 되는 구조죠. 하지만 저는 이제 88세입니다. 돈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계실 겁니다. 바나나가 건강식품 아니었나요? 네, 젊을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60세가 넘으면 신장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이 생각납니다. 65세 남성분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 드셨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부정맥이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던 거죠. 조금만 늦었으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된 60세 이상 노인이 바나나를 매일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 위험이 420% 증가한다고 합니다. 420%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바나나의 당분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은 각설탕 6개와 맞먹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이런 높은 당분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공복 혈당이 200을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진료한 70세 여성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시다가 당화혈색소가 9.8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정상이 5.6 이하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죠.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병증까지 오셔서 시력을 거의 잃으실 뻔했습니다. 바나나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티라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미 혈관이 굳어가는 60대에게는 치명적이죠.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두통이 생기며
심한 경우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그럼 선생님, 바나나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네, 60세가 넘으셨다면 바나나는 완전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대신 제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안전한 과일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치명적인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 참 달콤하고 맛있죠. 하지만 그 달콤함이 바로 독입니다. 포도 100g에는 16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콜라 한 캔의 절반에 해당하는 당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포도의 당분이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씩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60세 이후 약해진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다가 결국 지쳐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작년에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도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당뇨병 발병률이 280% 높았습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샤인머스켓 같은 큰 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당분이 일반 포도의 1.5배나 됩니다. 포도의 또 다른 문제는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를 잘 처리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결석이 쉽게 생깁니다. 제가 5년 전에 진료한 68세 남성분이 기억납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었는데 수확철에 매일 포도를 드셨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겨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5mm 크기의 신장결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고 하더군요. 더 무서운 건 포도가 혈액응고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혈소판 기능을 억제합니다. 젊을 때는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60세 이후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아스피린 같은 혈액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포도를 드시면 안 됩니다.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생포도보다 3배나 많은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건포도 한 줌이 각설탕 10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 열대과일의 왕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왕이 폭군이 됩니다. 망고 한 개에는 무려 45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망고의 혈당 지수입니다. 혈당 지수가 60 이상이면 위험한데 망고는 무려 80입니다. 흰쌀밥이 72인 것을 생각하며 망고가 얼마나 혈당을 빨리 올리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진료한 73세 여성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망고를 너무 좋아하셔서 여름마다 매일 한 개씩 드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이 400을 넘었고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망막병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망고의 또 다른 위험은 우르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온나무에도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데 6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더 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망고를 먹고 입 주변이 부어오르거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망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비율이 젊은 층보다 3배 높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망고는 또한 소화가 매우 어려운 과일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망고의 복잡한 당 구조를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복부팽만, 설사,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감입니다. 감, 우리나라 가을의 대표 과일이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감이 위장에 돌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위산과 만나면 굳어집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탄닌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뭉쳐서 위석이 됩니다. 위석은 말 그대로 위 속의 돌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67세 남성분이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CT 촬영 결과 테니스공만 한 위석이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감을 너무 좋아해서 가을마다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결국 개복수술로 위석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가 감 섭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떫은 감, 홍시, 곶감 모두 위험합니다.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탄닌이 더 농축되어 있어 더 위험합니다. 감의 또 다른 문제는 변비입니다. 탄닌이 장 운동을 억제해서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60세가 넘으면 장 운동이 이미 느려져 있는데 감을 먹으면 일주일 이상 변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감과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감의 탄닌이 철분, 칼슘 등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골다공증약이나 빈혈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감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약효가 떨어져 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4가지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감. 이 4가지는 오늘부터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드셔야 할 기적의 과일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야말로 60세 이후 최고의 과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블루베리 100g에는 겨우 10g의 당분만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이죠.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풍부합니다. 블루베리의 진짜 힘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보라색 색소가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하버드 의대 20년 추적 연구 결과 블루베리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진료한 75세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는데 제가 블루베리를 매일 50g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1년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지금도 82세의 나이에 혼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8주간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5mm 수은주 감소했습니다.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블루베리 섭취법도 간단합니다. 생블루베리든 냉동 블루베리든 효과는 같습니다. 하루 50g 약 30알 정도를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좋고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이 있죠. 60세 이후에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과의 비밀은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펙틴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사과를 먹어도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내려갑니다. 당뇨병 환자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사과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사실입니다. 펙틴이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6개월간 매일 먹은 그룹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23% 감소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진료한 69세 남성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으로 매우 높았는데 스타틴 약물 부작용으로 약을 못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사과 1개씩 드시라고 권했더니 3개월 후 콜레스테롤이 21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 식이요법만으로 이런 결과를 얻은 겁니다. 사과는 또한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펙틴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변비 해소는 물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60세 이후 떨어지는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사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영양소의 70%가 껍질에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하루 중간 크기 사과 1개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한 과일입니다. 그것도 60세 이후 최고의 과일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겨우 0.7g입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보카도의 진짜 가치는 건강한 지방에 있습니다. 아보카도 지방의 70%가 올레산이라는 단일불 포화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입니다. 멕시코 국립대학 연구가 인상적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보카도를 매일 반 개씩 먹은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2%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진료한 71세 여성분이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경도인지 장애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보카도 반 개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혈중 지질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 노인성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60세 이후 급격히 나빠지는 시력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또한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UCLA 뇌과학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기억력이 28% 향상되었습니다. 아보카도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반개 약 70g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빵에 발라 드시거나 그냥 숟가락으로 떠드셔도 좋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는 버터처럼 부드러워 소화도 잘 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기적의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시죠?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그것도 60세 이후 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토마토의 핵심은 라이코펜입니다. 이 빨간 색소가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위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하버드 의대 20년 추적 연구에서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35% 낮았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진료한 68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며 PSA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전립선암 고위험군이었죠. 제가 매일 토마토 2개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1년 후 PSA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전립선 크기도 20% 줄어들었습니다. 토마토의 또 다른 강점은 혈관 보호입니다. 라이코펜이 혈관벽의 산화를 막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매일 먹은 그룹의 뇌졸중 위험이 59% 감소했습니다. 토마토는 당분도 매우 낮습니다. 100g에 4g 정도만 들어있어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5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수프, 구운 토마토 모두 좋습니다.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빨갛게 잘 익은 것을 고르세요. 라이코펜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드시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이때가 혈당이 가장 안정적인 시간입니다. 둘째,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 당분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과일은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세요. 60세가 넘으면 소화효소가 부족해 충분히 씹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넷째,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g을 넘기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과일도 과하면 독입니다. 블루베리 50g, 사과 반개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과일 섭취 전후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과일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1500ml 이상 물을 드세요. 일곱째, 과일 일기를 쓰세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그 후 몸의 변화는 어떤지 기록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과일과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4가지. 바나나, 포도, 망고감. 이 과일들은 높은 당분, 과도한 칼륨, 위성 유발 성분 등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끊으세요. 반드시 먹어야 할 과일 4가지.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과일들은 낮은 당분,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치매 예방, 암 예방,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조금씩 드세요. 제가 88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과일 섭취법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바나나와 포도를 끊고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값도 월 3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고요.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리고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는 수천만 원짜리 정보입니다. 이 정보 하나로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을 모두 치우세요. 대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채우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